오늘은 청명절로 24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입니다. 이 절기란 한 달에서 5일을 일후라고 합니다. 그럼 1후, 2후, 3후 해가지고 3후가 되는 것이 15일이 되겠죠. 5일씩이니까. 이 15일을 일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후를 나타내는 기초로 삼아가지고 15일 일기니까 한 달에 2기가 되지요. 그래서 1년이면은 24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달 중에서 월초에 해당하는 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중기에 해당하는, 중간에 보름에 해당하는 월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중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절기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을 비롯해서 순서대로 쭉 절기가 들어있다가 마지막에 겨울로 매듭을 짓는 대한으로 해서 그 절기가 끝납니다. 24번 그 절기, 24절기가. 그래서 오늘 이 청명절은 24절기 네 번째라고 그랬죠. 음력으로는 이제 3월 절기지만 양력으로 치면 보통 4월 5, 6일경에 이제 청명이 들어있는데 금년에는 오늘인 이 4월 4일이 됩니다. 이 청명절은 그 태양이 환경이 15도 정도 되어 있을 때가 이제 청명절이고 이 춘분하고 고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명은 보통 이 한식과 이제 겹치거나 하루 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식하고 겹친 해는 6년에 한 번씩 겹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매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날이 되거나 하루 사이니까. 또 이날은 그 식목일과 겹치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날이 풀리고 화창해서 1년 중에 식목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식목일을 청명과 같은 날로 이제 잡았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청명 때는 삐비 또는 삘기라고 부르는 그 어린 순이 돋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것질거리가 없던 그 농가의 아이들이 다투어서 옛날에 이 삘기를 뽑아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명 한식 때가 되면은 특히 바람이 심한데 이때 이제 불이 나기 쉬우므로 한식 날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밥을 그냥 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 옛사람은 청명 15일 동안을 이 5일씩 3후로 세분해가지고 첫째 일후에는 오동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들쥐 대신에 종달새가 나타나고 3후에는 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성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만큼 참 성묘를 자주 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1년 4번씩 성묘를 했어요. 그러니까 봄에는 청명, 여름에는 그 중환 백중날이라고 그래 7월 보름날이죠.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때고 겨울에는 동지날. 그래서 눈길을 밟으면서 찾아뵙고 산속에 눈을 쓸어내렸다고. 자, 이 청명이 되면은 비로소 이 봄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 봄 밭갈이를 하게 됩니다. 논 밭둑을 이제 손질하는 가래지를 품앗이로 행하기도 했죠. 천수답이나 물이 부족한 논에서는 봄철에 논물 가두기를 합니다. 논물을 가두었다가 물이 부족한 그 모내기 때 요긴하게 쓰자는 것인데 이 가두어둔 물은 대부분 봄 가뭄에 이제 말라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 저수지 확충이라든가 농업용수의 개발, 양수기 보급 등으로 해서 옛날에는 논물을 가뒀는데 요즘에는 뭐 논물 가두기는 그런 풍속은 사라지고 없지요. 동국세식이라는 책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청명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가지고 이 새 불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에게 바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임금에게 바치면 이 임금은 이 불을 정승, 판서, 문무, 백관 그래가지고 365의 수령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를 사화라 불하자 불을 하사한다고 그랬어.
그 수령들은 한식날에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식날이 청명과 겹치거나 청명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날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은 불을 꺼버리고 집에 이제 불씨들을 항상 불씨를 살려놓지요. 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려놓은 그 묵은 불을 다 끄고 새로 거울에서 받은 새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불을 기다리는 동안에 밥을 지을 수 없어서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한 불을 씀으로 해서 동심일체를 다지고 같은 그 나라의 운명체로서의 국가의식을 다졌던 것입니다. 이 꺼지기 쉬운 불인지라 한식날 온 백성이 한 불을 나누어 갖기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습기나 바람에 강한 불씨통에 담아가지고 팔도로 불을 보냈는데 그 불씨통은 뱀이나 닭껍질로 만든 주머니로 보온력이 아주 강한 은행이나 모카씨앗 태운 재에다가 묻어가지고 불씨를 묻어가지고 운반을 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신성한 새 불을 일으키는 날이 바로 청명절이에요. 이 불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이 청명이. 그리고 이 새 불을 온 백성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동심일체의 한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한식날입니다. 그래서 청명 다음,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한식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풍속을 좀 살펴보면 청명주를 담궈 먹었습니다. 이 청명절이 든 때에 담근 술을 춘주라고, 봄춘자, 술주자, 춘주라고도 하는데 이 찹쌀 석 대를 갈아 죽을 써가지고 식힌 다음에 누룩, 새호박하고 밀가루 한 호흡을 넣어서 술을 빚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찹쌀 7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쪄서 식힌 다음에 물을 섞어 잘 뭉겨가지고 동 밑에 넣고 이제 찬 곳에 담아둡니다. 그러면 7일 후에 이제 뜬 것을 버리고 맑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그 맑은 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청명주. 이걸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풍속으로서 나무 심기가 있었어요. 청명 한식이면 나무를 심는데 내나무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시집 장가갈 때 농짝을 만들어주고 제목감으로 주로 이제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나무 노래가 있어요. 내나무라 하는 거 나중에 아이들 시집갈 때 하려고 키우는 나무를 내나무라고 그런다 했죠. 이걸 이 청명 한식 때 심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식날 심은 내나무 금강수 물을 주어 육판서로 뻗은 가지 가급 수령 꽃이 피고 삼정성 열매 맺어 하는 그런 내나무 노래를 이게 부르면서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 내나무의 인생의 꿈을 실어서 애지중지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정을 품은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의 내나무에 걸음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내나무는 참 낭만이 깃든 사랑의 매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되살리고 싶은 그 나무의 민속, 풍속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무 타령 한 구절을 읊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명한식 나무 심자 무슨 나무 심을래 심리 절반 오리나무 열애 갑절 수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 끼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알고 앉아 기자나무 거짓 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지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내편 양편나무 입맞추어 쪽나무 양반골에 상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아무데나 아무나무. 네, 이상. 예, 선비들은 청명절이면 뜰에 오동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퇴마루에 앉아 심은 나무 바라보며 시조 한 술 폈으니 오늘 이 청명절에 오동나무는 못 심었지만 내가 지은 시조 한 술 푸면서
옛 선비들의 풍류를 생각해 봅니다. 청년 이후